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18%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14%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상승을 하는 듯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또 주가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매일매일 비슷한 자리에서 주가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계속해서 하단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곧 FOMC에 대한 회의록이 또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빅스텝 금리 인상이 또 진행이 될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0.2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속도는 좀 낮은 편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가 점점 더 빨리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그 고환율에 취약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377억 매수했고요. 기간은 1,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크게 지금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투자자를 바로 보게 되면 기간 투자자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매도를 이어가다가 오늘 조금 샀고요. 그래서 뭔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된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진 지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빨리 컴백, 그죠? 돌아오는 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빅스텝 금리 인상 시기가 빨리 끝나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잡히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좀 템포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큰 수익을 얻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급등 종목들 보게 돼도 사실 이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한번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종목들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요. 결국에는 내린 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바닥 라인을 지금 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좀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나머지 증시도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고요. 투자자 수급도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또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니케이 증시, 상해 증시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또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해서 크게 지금 며칠 동안 움직인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만큼 지금 주식이 좀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큰 상황들에 크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하나하나 변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는 시각으로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5.5원 하락해서 1265원 정도 형성이 좀 되었고요. 계속해서 크게 바닥 라인을 바닥 라인이 아니고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고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환율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원 정도가 바닥 라인 정도로 지금 형성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을 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비중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미국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수 선물과 채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수가 5% 이상은 좀 반등을 단기간에 해주어야지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 3% 정도 반등하다가 또 그대로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금리는 오늘도 좀 하락을 해서 2.74%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뭐 2.7% 정도, 네, 계속해서 뭐 올라가지 않고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래도 급등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환율 자체가 아직까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지금 크게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 2주 정도는 네,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바닥 라인이 지금 모든 이 지수들이 좀 바닥 라인을 형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반등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2만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상승을 좀 하다가 하락을 좀 하면서 마무리 좀 했고요. 계속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따라 움직였죠.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의 거래도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와 비슷하게 네, 시간의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체 거래량 자체도 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시간에는 2만 100원으로 10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지금 4일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감소해 있고 290만 주로 오늘도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 때까지는 네, 크게 우리가 이 하락이나 상승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내려도 올라올 수 있고 올라오더라도 내려갈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800원 올려봤자 또 이렇게 내렸고요. 또 이렇게 내려봤자 또 이렇게 하루하루 또 반등을 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이렇게 고를 파면서 뭔가 매수 기회를 준다면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 계속 포인트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운선에 들어간 지 지금 꽤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요. 네, 사실 지금 한 달 동안 이 양운선 구름에서 주가가 좀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죠. 법 그래서 지겨울법도 한 게 지금 요때 급등을 한번 유상증자를 끝내고 이제 네, 급등을 한번 했죠. 그러고 이제 이 횡보를 시작한 지 거의 한 2달 이상 3달째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겨울만 하죠. 그래서 이 3달 정도의 평균선이라고 한다면 60일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달 정도의 평균 가격이 2만 1,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41선도 2만 1,000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1선, 5일선도 모두 네, 지금 2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이 2만 원대에 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수렴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추세를 보게 된다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네, 수렴 패턴으로 세기형으로 좀 주가가 수렴을 하는 모양이었는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렸습니다. 그죠? 수렴 구간에서 한번 고를 파고 다시 올라왔고요. 거기서 이 수렴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닥 라인을 좀 그어 본다면 한 2만 원 정도가 딱 그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요 정도 라인이 좀 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만 원 정도를 터치를 한 것이 벌써 네,
6번 정도 이렇게 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2만 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지 라인이 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2만 원을 이탈하고 잠깐 떨어졌다가 또 금방 올리기도 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눌러지는 그런 하향 패턴을 좀 그리기도 했었고요. 여기서는 그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좀 이제 쌍봉 우상향하는 쌍봉을 그리면서 좀 추세를 전환한 느낌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정도나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좀 양봉을 또 세우면서 이렇게 반전을 시켜준다면 좀 괜찮은 움직임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좀 밀어붙여 준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최근에 그런 죽어 있는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시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거래량이 터져주는지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때까지는 크게 뭐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는 날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횡보를 한 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이 평균 단가에 그죠? 평균 단가가 여기에 묶여 있다. 많이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급등에 대한 갭은 메워주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물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지났다. 1WR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주가가 뭐 크게 지금 내려간 느낌이 들지는 않아서 그렇지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요. 출렁출렁이는 그 폭이 굉장히 크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6,000원에서 15,0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하락폭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고요. 이렇게 계속 고를 파주니까 이런 이제 2만 원 아래 라인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그렇게 꾸준히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도 세력들처럼 좀 매집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걱정할 이유도 없고 이 기업이 지금 당장 망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힘든 일을 겪고도 결국에는 또 이렇게 부활을 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꾸준히 들고 가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 자체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올라가는 추세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사실 하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려가지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계속 죽은 채로 크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숨을 좀 길게 깊이 쉬면서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코스피 자체 전체 시장 자체가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는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월봉도 뭐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19,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11,000주 매수하면서 오늘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금융 투자 뭐 투신 보험도 이제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투신 투자자도 좀 이제 매수를 했던 것을 또 매도를 하면서 결국엔 또 도돌이표죠. 본전으로 돌아온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금융 투자는 확실히 뭐 그 유상증자 이슈 그다음에 1WR 이슈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크게 매도하는 패턴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물량을 좀 순환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10만 주 매수했지만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크게 뭐 계속해서 매수하는 패턴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매도하는 경향이 최근에는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은 매수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움직이는지 매도하는 방향으로 또 가는지 그런 것들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적으로 뭔가 주목할 만한 수급이 최근에는 없었고요. 횡보하는 그 패턴대로 딱히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원래는 지분이 5%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분기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주요 주주 라인에 연기금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5% 이상의 그런 투자자의 연기금 투자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분을 그때 이제 신고 당시에는 좀 많이 빠지면서 네, 그렇게 연기금 투자자가 또 5% 안으로 또 신고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또 어떤 방향으로 네, 움직일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차트 수급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1065만 주, 네, 이렇게 1000만 주 조금 계속 중반 정도 여기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1070만 주에서 1065만 주,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상환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패턴이고 그만큼 이제 공매도 거래도 최근에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도 그렇고 일 거래량도 그렇고 시간의 가격도 그렇고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거래가 많이 식어 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수렴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네. 어떤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임박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움직임이 한번 나와야지 거래량이 실릴 거고요.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주가에서 계속 수렴하고 있는 주가에서는 크게 매수할 이유도 없고 매도할 이유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포착을 하고 있고 이런 지루한 흐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뭔가 움직임이 한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든 간에 내려가든 간에 결국에는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확률적으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번에도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하락폭으로 좀 눌러버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긴 하지만 금방금방 다시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당장 밑으로 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확실히 뭔가 올라가기 위한 그런 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도 거의 뭐 끝나가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유리한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 자체가 막 불장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뭔가 꼬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우리가 많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하나만의 문제로도 좀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으로 눌리는 입장, 네, 계속해서 바닥 라인이 지금 깨지기 직전에 그런 위기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한 구간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종목 중에 이제 그래도 뭐 방산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흐름을 잘 타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요. 최근에는 네,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약세를 띠고 있고 뭐 디지털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 그런 조급한 마음들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공매도 잔고도 많이 그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 공매도 거래도 많이 줄었고요. 공매도 잔고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네,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장고도 어제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오늘은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오늘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 한 2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 주 정도로 대차장고가 늘어 있고요. 이 시기를 해서 급격하게 계속 늘어나는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지금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평균적으로 2,500만 주에서 2,800만 주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대차장고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고요. 9,4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14만 주 매도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깜짝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오늘은 또 조금 매도를 했고요. 뭐 최근에 그 외국인 보유율 자체는 계속 9.6%대, 7%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5%대.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뭔가 이 딱히 매수하는 세력도 없고 매도하는 세력도 없고 주가가 계속 멈춘 채로 거래량이 없다. 그래서 분명히 한번 움직임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저렇게 뭐 매도를 좀 했지만 JP 모간이 또 이렇게 꾸준히 장중에 매수를 계속 해주었던 것 같고요. 네, JP 모간 그죠? 그래서 10일 동안, 그죠? 10일 동안의 매수량은 JP모간은 꽤 됩니다. 네, 매수를 많이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꽤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투자자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JP모간과 관련된 이 매수량은 아무래도 그 MSCI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 이벤트도 이번 주면 이제 마무리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그 정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주가가 수렴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전 테마 전체, 원자력 테마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일진 파워도 그렇고 야금야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거래량도 계속 죽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듯 하면서 또 이렇게 죽어 있고요. 근데 이런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터트리는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주가 수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원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241선에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 기술은 최근에 이제 한전이 이제 패턴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적자가 좀 심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바닥 라인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원전 종목들이 모두 반등을 하기 위한 그런 위치에 지금 위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렴을 할 대로 수렴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움직임이 나올 때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꽤나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꽤나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한번 다시 올라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들도 지금 원전 테마가 모두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우지는 좀 거래가 좀 되었지만 모두 지금 감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거래량이 다 같이 증가를 하면서 움직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만 참고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차트랑 뭐 그런 것들은 다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SMR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뭐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루마니아에 대한 소식은 뭐 계속 며칠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루마니아가 최근에 SMR을 지금 원래도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 나왔지만 전력 공급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SMR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그 시뮬레이터죠. 모의 실험 장치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SMR을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루마니아에 SMR을 설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루마니아의 그 SMR 발전소는 총 6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SMR로 구성되고 462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설비가 하나당 이제 2조 원 정도. 그래서 기존에는 12조 6천억 정도가 이제 2조 원 정도로 이렇게 감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하나당 2조 원이 아니고 전체 프로젝트가 아마 2조 원이겠죠? 네, 이게 제가 지금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루마니아도 이렇게 SMR에 대해서 거의 공사를 거의 확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고요. 시뮬레이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안전성을 검증을 한다. 뭐 그 정도겠죠. 네, 그래서 무난하게 루마니아도 건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지로는 이제 폴란드가 점쳐지고 있고 뭐 그 다음 사우디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좀 그렇고 카자흐스탄 필리핀 이런 것들 많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부지들이 많고요. 그 뉴스케일 파워의 독자적으로 SMR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기자재를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두산이 5년간 SMR 등 이제 신사업에다가 이제 5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SMR 시장이 2035년에는 최소 390조 원에서 6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서 SMR 규모가 상당히 이제 많이 커지죠. 그래서 2035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멀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이 산업이 움직이고 그 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매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합니다. 성장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2035년에 630조 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2030년대 부근에서 이 SMR 시장이 거의 최고조에 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때는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업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는 그럼 언제죠? 2020년대죠. 2020년대고 지금 이제 2022년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2029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SMR 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2029년에 완공이 되거나 이제 2026년 정도에 착공을 하는 그런 원전에 대해서 올해부터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렇게 수주를 좀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계속해서 2024년, 202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SMR 시장이 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주량을 상당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런 성장률을 생각했을 때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했을 때 주가는 움직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올해 말이나 아니면 2023년 정도에 꽤나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간이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R에 대해서 자꾸 SMR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 하는데 그럼 도대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그 SMR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세 가지가 있고요. 국내 스마트 원전에 대한 SMR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국내 스마트는 일단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원전의 주요 기기 설계 업무에 참여 중이고요. 스마트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한국과 사우디가 이미 스마트라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좀 했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인증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에 이렇게 사전 설계 업무를 완료를 하고 좀 이제 이 SMR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진척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2018년에는 우리나라 정책이 굉장히 이제 탈원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원전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좀 중단되었다가 이제 사우디가 다시 좀 검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협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좀 개발을 해놨다. 사우디와 함께. 그럼 사우디가 굉장히 큰 시장이었죠. 사우디가 지금 예비 그 원전 중에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요 특성에 보시면은 110메가와트급 일체형 원전이고요.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은 76메가와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8메가와트인가요? 정확한 숫자가 지금 이 1단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뉴스케일 파워 모델보다 지금 110메가와트급으로 더 큰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용량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피동 안전 개념을 채택해서 안전성이 대폭 향상이 되었다. 피동 안전이라는 것은 별도의 비상 전원이 아닌 중력 등 자연의 힘으로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고 조건에도 최대 20일 동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대한 사고가 터져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도 최대 20일 동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최근이 아니죠. 후쿠시마라든지 그런 체르노빌의 그런 원전 사고들은 모두 이제 전력이 끊기면서 뭐 그 해일이나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전력이 끊기면서 그런 냉각기가 고장이 나면서 그죠? 냉각기 전력이 차단이 되면서 이런 증기 발생기에서 굉장히 고온이죠. 그런 원자로에서 고온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게 터진 겁니다. 수소 폭발을 해버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터진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일 동안 이제 그런 전력이 끊기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0일 동안이면 네, 벌써 이제 그 조치를 다 하고도 남았겠죠. 네. 자, 그만큼 이제 괜찮다.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를 이제 SMR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해수 담수화가 어디가 수요가 제일 많죠? 중동이 많죠. 네. 중동 중에 사우디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한국과 같이 개발한 이유가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이 SMR을 같이 복합적으로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SMR에서는 또 수소를 생산하는 그죠? 수소 생산까지 하는 그 수소 스마트 시티. 네. 사우디에서 추진하던 그런 스마트 시티를 염두에 두고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진척도가 좀 늦어지기도 했고 좀 중단이 된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SMR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만큼 해외 국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테마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미 구축을 했고요. 미국 및 전 세계 시장에서 SMR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1000억 이상, 1200억 정도를 지금 뉴스케일사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그 주가가 뭐 10달러 아니면 9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도 이득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뉴스케일사를 통해서 미국과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최소 31억 달러 규모의 SMR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3조 원 이상의 최소 3조 원 이상의 주요 기자재를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런 계약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계속 그 기자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이제 그 설계 인증, NRC의 설계 인증을 최초로 받은 이 뉴스케일 파워 SMR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주는 UAMPS가 이제 미국 아이다호주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고 2029년 상업 운전 예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2년부터 주단 소재, 주기기 등을 본격 수주하고 제작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대형 주기기 및 경납 건물이 이 뉴스케일 원자로 하나로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SMR이. 그죠? SMR의 장점이 이렇게 이제 대형 원자로는 막 이렇게 막 냉각 모듈이라든지 뭐 제어 모듈이라든지 아니 뭐 원자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로 일체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안전성도 높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원자로가 이제 핵심이죠. 이 원자로 핵심인 것을 일체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증기 발생기라든지 증기 터빈을 만들던 그런 기업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 기업이 이 원자로를 제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SMR 그거는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독점적으로 지금 최소 이 3조 원까지도 미리 계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원자로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 원전과 그다음에 UAE죠. 그쪽 원전에 이미 납품을 많이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네, 자체적으로도 아마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시장에서 굉장히 네, 비중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그런 건설의 SMR 건설에 대해서 계약을 이제 그런 MOU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혹시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미로 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주기기,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와 주단 소재가 강자입니다. 그런데 SMR 같은 경우는 이 원자로 일체형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GS에너지 이 모두가 그냥 건설 입장으로, 네, 나머지 이제 플랜트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안쪽에 있는 이 증기 터빈, 뭐 증기 발생기, 원자로 이런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커지더라도 그 시장에서 시장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 한 기업에 떨어지는 파이가 작아지겠지만 그 시장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데도 그 시장 파이가 다 커진다. 그거는 손 온전히 이제 그 한 기업의 네, 독점적인 기업들의 파이로 다 커진다는 거죠. 시장이 커질수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갈수록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 2029년, 뭐 2030년, 2035년 요 뭐 600조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거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된 다음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는 요때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만 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주가가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부가적인 내용을 막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좀 숨은 내용들도 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최근에는 좀 그렇게 좀 찾아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 혹은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